자, 여러분, 대방고시학원 한국사 우태진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2025년 국가직 한국사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기대하셨던 것만큼의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 제자들 많은 그런 톡을 주시면서 시험 잘 봤어요. 제가 듣기 제일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다 나왔어요! 이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다 나왔어요. 다 나와! 한국사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뭐 제가 했던 옛날 강의인데 똑같이 하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내가 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1번. 이 문화유산 1, 2, 3, 4 보기 슬쩍 보니까 암각화 이런 거 묻는 거구나. 그래서 고래 잡는 사람에서 끝. 수상동물, 해상동물 나왔다? 고래랑 거북이 생각하면 돼요. fail, turtles. 그러면은 거북이, 구, 반구대. 그래서 정답 4번.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더 뭐가 있어요, 그죠? 2번. 정답 1번 그냥 비변사. 바로 나오죠? 원래 여진족과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거 비니까 비변사. 거기 비자 또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정답 1번 비변사. 되게 쉽죠? 대비하기 위한 기구 비변사. 나머지는 뭐 필요도 없어요. 3번. 이 나라는 원래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그럼 고구려 다음 나라니까 발해. 부여 고구려 발해. 부고발. 그죠? 부고발 발해. 발해 찾는 거니까 발해 지방행정구역 너무 많죠. 정답 4번. 오경 15부 62주. 이게 발해 행정구역이다. 많이 풀어보셨죠? 제가 이거 강조한 거? 그다음에 4번. 이 왕은 농사 직설 사군 육진 개척하신 세종대왕. 세종대왕 찾는 문제거든요. 그럼 항상 묻는 게 뭐예요? 공법.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 그걸 늘 내요. 그러니까 위에는 박스만 바뀌어요. 뭐 예를 들어 삼강실도를 편찬하였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칠정산 내편과 외편을 편찬하였다.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삼강실도 아니면 칠정산 낼 거다. 삼강행실도 칠정산. 아니면 사군육진, 삼포개항 이런 거 있죠. 그런 숫자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종대왕은 수학을 좀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도 뭐 필기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세종대왕이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업적은 자, 3, 삼포개항, 4, 사군육진, 6 이렇게. 뭐 3, 4, 6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3이 또 뭐예요? 삼포개항 또 삼강실도 군 4군 육진 또 뭐해서 6등법 전분 6등법 그다음 369 연분 9등법 이게 다 세종이죠? 숫자예요 숫자. 세종이니까 삼포개항 삼강실도 4, 6, 9 이게 한국사 강의입니다. 그래서 3, 4, 6, 9 세종대왕 업적 3, 4, 6, 9 3, 4, 6, 9 뭐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 3번 5번 밑줄치 왕의 제위 신돈 나왔다. 신돈 나오니까 공민왕과 신돈 공민왕. 그럼 공민왕 찾는 문제니까 뭐 반원 정책 정도. 그래서 공민왕 문제 나오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원나라 제도 철폐한 것. 요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 2번 정동행성 이문소. 이게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만든 기구 정도라는 건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다. 정답 전혀 문제 없고 6번 미주시 이곳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역 문제 나온다 했죠. 제가 지역 그러면은 이것도 작년에 문제 나왔던 건데 강화도 문제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강화도와 이곳에 뭐 우리 역사 속의 강화도 이래가지고 제가 강의를 드리고 작년에 뭐 강화도 뭐 갔다 오고 막 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화도 문제를 제가 뭐 냈는데 직접 답사도 갈게요. 그랬는데 그 바로 전날에 이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릴스도 있습니다. 쇼츠. 그래서 강화도 그러면은 정답 2번 정묘호란으로 인조가 피난하였다. 이때는 가거든요. 정묘호란 때.
근데 이 병자호란때 못 가서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병자호란때는 강화도로 피난을 못 가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구분하기. 정묘호란때는 강화도로 피난, 병자호란때는 못 가서 남한산성으로 갔다. 그래서 영화 강화도 아니죠? 영화 남한산성. 그래서 거기 박해일, 김윤석, 이병헌 주연의 남한산성. 만약 이게 병자호란 때도 피난을 갔더라면 영화 제목이 강화가 될 뻔했다라는. 근데 남한산성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정묘호란, 만약에 영화가 또 나온다, 정묘호란 영화가 나온다, 그러면 영화 제목 뭐예요? 강화 이거죠. 거기도 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성 이렇게 있죠. 신소리를 해봤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개항 이후 개혁추진기구, 외교, 군사와 관련된 개화 관련 정책 총괄, 또한 그 아래 12사를 두었음. 그럼 통리기무아문과 12사, 그죠? 이 통리기무아문이 설치가 된 배경은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 다녀오면서 갖고 온 책 조선책략 때문입니다. 조선책략에서 얘기하는 건 항상 밑줄 친 이 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 나라가 뭐예요? 러시아. 러시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금도 사실 우리 러시아 글쎄 뭐 안보에 위협이 되나? 되죠? 된다 해야죠.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어쨌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유포가 되었고 그 결과 통리기무아문이 설치가 되었다. 정답 4번. 8번 다음 사건 발생 이후 있던 거 혹시 이거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무신정권을 만약에 낸다 그러면 최충원과 최후 구분하기 이랬죠. 그래서 최충원과 최후 구분하기에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때 있었던 거 구분하는 문제. 그래서 특히 이때는 교정도감을 만들었다. 여기는 정방과 서방을 만들었다. 이거 구분하기. 그리고 이분은 진강후라고 한다. 이분은 진양공이라고 한다. 또 이때 이규보 등용하고 대를 이어 충성, 그죠? 그리고 이때 만적의 난, 최광수의 난, 이때는 이연년의 난. 또 물어보면 몽골과 싸우기 시작한 거. 이 정도. 그래서 금속 활자 쫙 나오죠, 이때. 그래서 이때 금속 활자가 최후 때구나. 상정 고급예문, 팔만대장경 이런 거 다 최후.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8번에 이 사건 이후에 있던 걸 찾으라고 얘기했죠. 노비 만적이 나왔어요. 만적의 개경 북산연설 요거. 근데 이게 올해 2025학년도 임용 역사 주관식 문제입니다. 또 냈죠? 2025년 국가적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만적의 난 이후에 있던 일을 찾아라. 요 사료가 한문으로 냈다는 거의 차이뿐. 임용 역사는 요걸 다 원문으로 한문으로 내고 여러분들을 위한 국가직은 이렇게 한글로 다 내고 그 차이일 뿐. 그래서 정답 1번이죠. 정방 설치. 그래서 이 정방이 최후에 의해 설치가 된 뭐 하는 기구예요? 인사행정방 이랬죠. 인사행정방. 그래서 인사권. 9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 이것도 우리 풀어보았죠. 양반전을 지었다. 양반의 허위 허식을 고발하였다. 수레와 선박의 이용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그래서 저는 양반전이면서 선박 거기다 박에다가 동글뱅이 한번 쳐보실래요? 선박할 때 박. 그래서 먼저 번 박이었죠. 제가 선박 이용을 강조한 건 박씨거든요. 박씨. 선박을 주로 애용한 박씨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박을 강조한 건 박씨들이다. 박지원, 박제가 둘이 스승과 제자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 선박은 박지원, 나중에 나오는 후박은 박제가. 벌써 이름부터가 제가 그랬죠. 이름이 제가예요, 제가. 얼마나 겸손해요. 제가 제자입니다. 제가 제자입니다. 구분하는 법은 제가 제자입니다. 박지원은 이제 여자가 아니고 남자시죠? 되게 험상궂게 생기신 할아버지인데 이름이 박지원이에요.
예쁘죠? 네. 박지원. 이분 자주 내요. 박제가랑 차이가 뭘까요? 박제가 만약 구분하는 문제면은 누가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하라 그래요? 박제가죠? 그러니까 박제가는 자기가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소비하겠습니다. 제가 쏘겠습니다. 왜? 제가 제자니까요. 제자들이 원래 소비하는 건 스승이 사는 게 아니고 제자가 사는 거다. 이렇게. 제가 소비하겠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잘 품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는 것입니다. 정답 2번 관홍소초. 제가 박지원 관련돼서는 그 책 쫙 정리하라고 그랬죠. 책이 아니라 책을 딱 정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구전이 뭐예요? 양반전 같은 거, 한문소설, 또 열하일기. 그죠? 그다음 방금 얘기한 관홍소초. 관홍소초에 한전제가 있는데 한전제는 한민명전의 이렇게도 나와요.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작물 재배, 그래서 관홍소초, 과일, 농업, 소초,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겠다, 뭐 얘기겠죠. 그 다음에 뭐 한민명전의 한전. 그래서 박지원 요거 꼭 기억해서 열하일기, 양반전 등을 비롯한 구전, 관홍소초, 한민명전. 알겠죠? 이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방직은 안 나오겠죠. 사실은 박지원은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내면 비슷한 실학자 꼭 내거든요. 만약에 저는 내면은 성호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지방직은 성호이익 정도나 정약용 정도 한 두 사람만 얘기해 보면 그 내지 않을까. 성호이익 정약용 내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이 되게 많아서 그거 중에 아무거나 한번 내고 싶은 막 충동이 생겨요. 출제다 보면. 그래서 성호이익은 성질 콱으로 외우시면 돼요. 성질 콱. 성호사설, 질서, 곽으로. 거기서도 한전론이 나오거든요. 곽으로에서도. 여기서도 한전론이지만 차이가 뭐라 그랬죠? 이익의 한전제는 영업전 설정, 최소한의 토지. 박지원의 한전제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토지 소유한 걸 불문에 붙이고 그 다음에 토지를 넓혀나가면 반드시 관계를 몰수하거나 그거를 알아낸 사람에게 그 토지를 주십시오 이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강의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한전제.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0번 부분 다음 사실이 있던 왕대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정답은 김흠돌의 날이니까 신문왕이죠. 김흠돌의 날, 신문왕. 신문학은 신문 자체가 문이 학문을 강조하는 거라 국학. 그래서 정답 1번. 국학을 강조하였다. 그 다음에 11번을 보시면요. 거기 보면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던 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럼 삼국시대 왕들 순서 배열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번을 보면 신라를 구원하였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이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업적은 쭉 정리하시고 난 백숙도 먹고 신라면도 먹고 우동도 먹을 거야. 난 백숙 신라 우동 해서 신라를 구원한 사실. 이게 400년의 일이고요. 백제왕이 가야와 함께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그래서 제가 이때 가야는 어떤 가야? 대가야. 그지? 제가 그랬죠. 대가야 공격. 대가야가 이제 빡쳐가지고 백제랑 같이 신라를 쳤다고. 근데 그때 관산성 전투가 554년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라 성왕 때인데 혹시 요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성왕 그러면 꼭 이거 순서별로 낼 건데 신라랑 연계해서 낼 거다. 그러면 신라로 치면은 성왕, 법흥왕 때고 여기 진흥왕 때 걸리는데 성왕의 업적 가운데 법흥왕 때의 업적은 사비천도 국호 남부여 변경 요게 법흥왕 때에 걸리고 성왕 때는 신라 그러면 관산성 전투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법흥왕의 업적 얘기하면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할 때가 여기 걸린다. 요거거든요. 요거 공식이에요. 요거. 그래서 지금 관산성 전투니까 여기 딱 걸렸죠. 그래서 진흥왕 때까지 그 사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번의 정답은 2번이죠. 이거는 낸 사람이 잘 낸 문제인데 제가 이 백제와 신라와의 싸움은 단순한 백제와 신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법흥왕 때 합병을 한 금강가야와
성왕과 싸우는 대가야 사이에 있어서의 싸움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금강가야가 누구야? 김무력. 그래서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신주군주 김무력이 나가 교전을 벌였다고. 그리고 비장 도도가 백제왕을 죽였다. 이거 나오죠? 그래서 대가야에 참전한 성격도 있다. 그래서 관산성 전투는 백제와 신라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금강가야와 대가야의 싸움이기도 하다. 물론 금강가야는 지금 현재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물어본 문제인 거예요. 2번 신라가 금강가야를 병합했기 때문에 관산성 전투가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좋은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12번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단체는 무엇인가? 힌트는 백오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백오인 사건 하면 신민회에 딱 나오고요. 남만주 삼원보로 이주해서 만든 학교가 신흥무관학교예요. 근데 그 신흥무관학교를 만든 단체 이름이 경학사입니다. 그래서 신민의 성격을 찾으라. 정답 3번. 비밀결사 형태로 전개되었다. 신민회고요. 그 다음에 13번. 밑줄친 이 왕의 재위기간. 대동법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영의정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곡물제도가 박나빈에 의한 폐단이 크다. 그래서 경기도에 별도의 관청을 만들어서 1개월마다 8두씩 처음에 뭐 8두, 10두 이렇게 이랬고 그래서 박나빈에게 주어 물품을 구입하게 하고 납부하게 하자고 왕에게 건의하였는데 왕은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동법이니까 경기도 광해군. 광해군을 찾는 문제니까 오대동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오대사고제, 대동법, 동의보감, 또 외교적으로 얘기하면 중리외교, 또 일본과의 기후약조. 그래서 중립외교의 틀을 꼭 명과 후금 사이에 놓고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크게 보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전체적인 외교에 있어서의 밸런스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래서 후금, 일본, 명, 요 3국 사이에서의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일본과 기후약조를 체결한 부분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약조, 정답 4번. 기후약조는 몇 척이죠? 20척. 20척. 예, 그래서 개해약조가 50척이죠? 삼포개항에서 50척을 계약조 이후에 했다. 14번 이 개혁은 무엇인가?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꾸고 팔라문을 칠부로 바꿨다. 1차, 2차? 2차.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의 특징을 뭘 찾으라고 하면 제가 8도는 23부로 개편하였다. 23부 개편하면 이거 제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23부에서의 2 이렇게 시작하죠. 23부. 그래서 2차 가보개혁 때는 23부가 되었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23부에 2 동글뱅이 치면 2차 가보개혁이다. 2차 가보개혁 때는 군사 교육을 개혁했죠. 군, 훈련대, 사법제도, 재판소 구성법, 교육제도 한성사범학교 관제.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그래서 2차 가보개혁 때는 한성사범학교 관제가 반포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때 교육 입국 조서를 같이 떠올리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 3번. 또 지역 문제 나왔죠? 이거 제가 낸 문제랑 똑같이 냈던 문제죠. 다. 한강유역 상실하면서 수도가 함락되어 백제가 이 지역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 지역은 공주. 공주하면 있는 왕릉, 무령왕릉. 그래서 정답 2번. 16번 이 지역 또 나왔죠? 이 지역 권업회. 그래서 제가 상명, 권업회 멤버가 중심이 되어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든 곳 신안촌이 있는 연해주. 그래서 정답 3번 신안촌. 요거 신한민촌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신한민촌은 남만주 삼원부에 있던 걸 신한민촌이라고 그래요. 그럼 신한민촌이랑 신안촌 구분하기. 헷갈리면은 신한민촌에서 한자만 빼면 돼요. 그러면 신민이 되죠. 신민. 그래서 신한민촌은 신민회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삼원보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민자가 빠지면 신한촌이죠. 요거는 연해주다. 차이 아시겠죠? 구분법 알려드렸어요. 네. 다음 17번. 문종의 넷째 아들인데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이거 제가 왕자인데 누가 출가하여 불법을 이렇게 생각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왕후가 앞에 한 발 나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죠. 그게 바로 의천. 그럼 대각국사 의천 하면은 의천이죠. 천.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고 심편제종 교장 총록을 만드신 분. 정답 4번. 18번. 되죠.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이러죠. 그럼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그럼 중립국한을 강조한 유학 다녀온 6일준. 그래서 유학 다녀온 6일준은 처음에는 조사실단으로 갔다가 나중에 보빙사로 미국 가죠.
그래서 거기서 하버드 대학 입학 허가까지 받았다. 갑신정변 때문에 소환 명령을 받으면서 유럽과 동남아시아, 뭐 인도 이런 데를 거치고 돌아오면서 서유 견문을 쓰기도 했다. 그래서 정답 2번.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 일원이고 돌아오면서 서유 견문을 썼다는 거 정도. 19번. 이게 좀 어려웠는데 이게 만약에 이 20문제에서 틀렸다면 이 19번 문제도 틀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아마 1번으로 체크했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왜냐하면 그 6번 보면 일본인 고관 및 한국인 반역자를 처단하는 행형부를 둔다. 뭐 무력을 완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이게 의열단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 의열단이랑 구분하는 문제, 이게 대한 광복회거든요. 그럼 대한광복회는 일단 군자금을 모금을 해서 무관학교를 만들어요. 근데 이 군자금 모금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친일파 처단을 통해서 혹은 경주 우편차 습격 뭐 이런 걸 통해서 군자금 모금하거든요. 그래서 친일파를 처단할 때는 행형부라는 데에 동글뱅이 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1번에 보시면 부호의 의연금 이게 부자거든요. 부자들. 그 다음에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 이게 경주 우편차 습격 사건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게 대한광복회로 이어지고 그리고 7번 보면은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이게 무관학교 만들고 군대 만들겠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박상진 총사령 공화정 최시양. 아마 1번 했을 가능성.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았다. 요거는 의열단. 그래서 의열단과 대한광복회를 구분하라. 그래서 19번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밑줄 친 이 헌법 공포 이후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헌 헌법 이후에 뭐가 있어요? 반보귀농. 그래서 정답 3번. 반민족 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어떠세요? 뭐 만약에 틀렸다 한두 개? 근데 그 한두 개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이러다 틀린 거 한두 개. 그 차이예요. 그 고수끼리의 싸움에서는 그냥 아주 작은 차이가 결국 큰 점수 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0점 많이 나오셨을 거고 만약 100점이 아니었다면 한두 개 정도 틀리셨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별력은 거의 없는 사실 그런 시험 문제였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위 10%의 득점 점수가 제 생각에는 92점 정도 될 거다. 상위 10% 92점. 그 다음에 상위 20% 득점률은 85점 정도, 85에서 86점 정도 됐던 게 이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큰 변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국사 때문에 뭐 떨어지고 붙고가 결정되는 건 아니었다. 다만 여기서 득점을 하지 못하셨다면 아마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국가직 공무원 한국사 시험 문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방고시학원 오태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